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 전문 기자 이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KBS 라디오 주치 이충원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자 2008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1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네,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 대단하시죠. 10년 동안 저희 건강 주치의로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카메라기보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생활처럼 생활에 묻어서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년째 라디오 주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또 현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이시죠? 네! 아니라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특별 무대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시작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지금은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수액도 걸려있고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2층에도요. 2층에도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3층에도 계시네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자, 라디오 주치 10주년 건강 콘서트는 명의의 건강 강연 또 음악 공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공연은 서울 리더스 플루트 오케스트라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사랑하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사랑하는 동안, 날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네, 잘 들으셨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낙엽도 거의 떨어지고 네. 있고 이 계절에 참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자, 플루트 연주자만으로 결성된 오케스트라 참 특이하고 이색적인데 2009년도부터 연주 봉사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활동 주로 하고 계시나요? 2010년에는요 청각 장애우를 위한 창단 연주 시작하였고요. 현재까지 5번의 정기 연주회를 열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20명의 단원이 함께 하고 있고요. 올해 정기 연주회는 11월 24일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왼편이시죠? 이쪽에는 전부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료받고 계시죠? 반드시 완쾌하실 겁니다. 네, 우리 어린 환우분도 있는데요.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번 순서는 방청객들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명의가 전하는 건강 강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연은요, 바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허리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고 하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네, 정지원 아나운서도 허리가 안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이성 교수님께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이성입니다. 보통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뭐 엉치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또 너무 아파서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뭐 아니면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디스크와 요통을 똑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건 이제 디스크 병변이 생겨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요통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인자가 합쳐져서 생기는 증상일 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디스크는 보통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 디스크, 단순한 허리 디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1, 2, 3, 4, 5번의 척추 중에서도 4번, 5번 아니면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무게가 가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왕성한 운동을 보이기는 30에서 50대에서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고요. 보통은 처음에 생기면 갑작스러운 요통이 생기지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서 다리 쪽의 통증이 점점 좀 심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요추브 디스크를 우리가 감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목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치발을 선다, 아니면 발 뒤꿈치를 선다 했을 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한 디스크의 경우이죠. 일반적으로 요통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통에 대해서 보통 환자분들이 다 대처를 합니다. 먼저 한번 쉬어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가장 제일 하는 거, 저희도 이제 한방 가서 침도 맞아보고, 시골의 할머니 분들께서는 뭐 찜질 한 달, 2달 하다 오십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병원에 찾아서 이것이 과연 나쁜 상황인지 좋은 상황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의사는 먼저 환자분을 진찰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파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검사가 뭐 엑스레이나 CT, 또 MRI 같은 것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진료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신경이 어떤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에 의해서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디스크에 비해서 한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또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사실 이제 요통이라는 것도 동반되지만 신경을 전체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다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갑작스러운 요통과 어느 한쪽 다리의 통증이 심하지만
협착증은 제일 심한 것이 처음에 걷기는 좋은데 한 5분, 10분 걷다 보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잠깐만 쉬다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자꾸만 의자를 찾게 되고 버스 한 정거장 가시는데 한 2번, 3번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시장 갈 때 몇 번 정도 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요. 어떤 그런 식으로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은 없지만 걸어가거나 활동하는데 여행하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것은 이러한 병이 생겼을 때 과연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안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이지요. 그래서 사실 허리 디스크는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치를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허리 디스크 협착증의 환자의 한 80% 정도는 수술적인 치료가 없이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유병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주 심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가역적으로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0%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휴식입니다. 뭐 휴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휴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걷는 거 이런 허리에 걸을 때 생기는 허리 압력보다는 누워 있을 때나 아니면 엎드려 있을 때 좀 쉬고 있을 때 뒤에 기대고 있을 때는 압력이 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에 책상 다리 같이 좀 꾸부정하게 앉아 있을 때는 한 40% 정도가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그 허리에 미치는 압력, 디스크에 미치는 압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쉬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요통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임으로써 아주 충분하게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존적인 치료는 이 약물 치료와 휴식 외에 많이 통증 클리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요법, 뭐 다들 어디 가면 주사를 잘 놓더라 이렇게 다 소문 듣고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가시는데 이 주사요법도 아주 좋은 보존적인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허구한 날 매일 맞아서는 안 됩니다. 뭐 10년, 20년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총 3회 정도 맞았을 때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어떤 작전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조적인 치료로서 한 80% 정도의 환자분들이 치료가 됩니다만은 나머지 20% 정도는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술이지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저희 외래에 오시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다들 거부를 하세요. 누가 수술을 받고 싶겠습니까? 저도 수술을 받기 싫은데. 근데 수술을 왜 안 받으세요? 여쭤보면은 옆에 집 아줌마가 수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의사 말을 믿지 않고 옆에 집 아줌마는 아저씨 말을 너무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의 판단을 잘 믿어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척추 건강을 위한 5계명만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병이 안 생기게 위해서 매일 아침 5분씩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 환자의 척추, 자기의 척추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날 앞으로 꾸부정하거나 뒤로 제끼거나 그러면 아니고 똑바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 모니터 오랫동안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일광욕, 연세 드신 분들은 뼈를 강하게 위해서 일광욕과 칼슘 섭취,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모든 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이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특설 무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요.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낙천적이고 밝은 음악으로 대중을 위로하는 가수 이한철 씨가요. 국민 격려송 슈퍼스타로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한철 씨를 맞아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불러왔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다 같이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갑니다.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철입니다. 자, 즐거우셨죠? 음악이 주는 위로와 기쁨 참 대단합니다. 자, 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나와 있는데요.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날씨가 좀 쌀쌀하고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맘때 특히 신경 써야 할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혈전 관련 질환들이라고요. 앞서서 척추 건강도 알아봤지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혈관이 존재하죠. 겨울철엔 혈관이 좀 좁아질 수가 있고요. 또 혈전 같은 게 생겨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혈전 질환 중에서도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심지영 교수의 강연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즐거운 이제 음악을 들었었는데 또 잠깐 건강을 위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심지영이고요. 심부정맥혈전증 조금 생소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맥경화 하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심부정맥혈전증은 무엇일까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이라는 거는
조직에서 모든 산소가 소모된 노폐물을 다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혈관 쪽으로 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운반하고 피를 운반한다면 그다음에 조직에서 다 소모된 것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폐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폐에서 다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신에 이런 혈액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혈관은 표층에 있는 겁니다. 표층이라는 거는 이제 겉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심부라는 거는 깊을 심, 깊은 곳에, 부는 이제 부위라는 이야기고요. 심부 정맥 어디 있는 건가 하면 이런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리 사이나 아주 깊은 곳에 또는 팔이나 이런 데로 흐르는 것이 이제 심부 정맥입니다. 근데 여기에 혈전이 생겨요. 그런 거를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혈전이 생기면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그냥 피가 이렇게 쭉 흐르는 피가 아니고 이게 덩어리가 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작으면 작게 생긴 혈전은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혈전이 생기고 쌓이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하다 보면은 그 혈전이 혈액의 순환을 막기도 하고 또 올라오면서 같이 그 혈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 폐로 가서 이제 폐로 가는 혈관에 폐동맥 혈전증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고 쇼크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병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동맥은 피가 빠른 피가 이렇게 압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혈전이 잘 안 생기는 반면에 정맥은 느리게 이렇게 흐르다가 고이게 되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다 고민하고 이제 걱정해야 돼.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다 방어막이 다 되어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잘 생기나 하면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져서 외부 활동을 좀 삼가시는 경우에 그리고 또 쉽게 이해하자면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지고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그럴 때 피가 특히 다리에 피가 이제 고이게 되면서 그때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생긴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리만 아프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동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이런 혈관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생길까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한 500분 정도 가까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200명 중에 또는 250명 중에 1명,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1명꼴로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 실제로 뭐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거나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뭐 뇌졸중이 생기셔서 뭐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심부정맥 혈전증을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방이랑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뭐 괜찮을까요? 요즘 컴퓨터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저희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20, 30대 환자분들도 꽤 많아요. 운동을 잘 안 하시고 담배 피시고 담배 피면 피가 끈끈해집니다. 피가 끈끈해지면 혈전이 잘 생겨요. 그 다음에는 또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임산부들. 임산부는 아기가 들어오면 정맥이 좀 눌립니다. 이렇게 아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순환이 좀 적어지는 데다가 아무래도 활동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좀 끈끈해진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 좀 잘 생기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노인, 활동이 적으신 분들, 최근에 어디 다치거나 아프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혈전은 생기게 되면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보통은 한쪽 다리에 많이 생깁니다. 한쪽 다리,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어쩐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붓고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맥 혈전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봐셔야 되고요. 사실은 다리가 붓는 원인 진짜 많아요. 다리가 부으면 이제 신장이 나쁜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심장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는 다 아실 텐데요. 붓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지만 특히 한쪽 다리가 특히 갑작스럽게 더 붓고 아프다. 이럴 때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땡땡해지면서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의 색깔이 좀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혈전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도 안에서 혈관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폐 쪽으로 이제 숨을 못 쉬게 하는 폐동맥 혈전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은 다양하지만 일단은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은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이런 병원에서는 가급적 의료진들이 자꾸 운동하라고 그러죠. 근데 나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운동하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운동을 하면 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지만 이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래도 나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압박 스타킹을 이렇게 신겨드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거 이렇게 쪼이고 아프고 이런데 특히 그렇게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 자체가 한 30% 정도는 혈전증을 예방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집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하지 마시고 자꾸 실내 운동 또는 실외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또 물 섭취가 너무 적다. 그러면 또 피가 좀 끈끈해지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섭취하는 생활 습관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혈전이 생기면 혈전을 녹이거나 아니면 더 생기지 않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 의심을 하고 항응고제 치료를 하면 약이 요즘 많이 좋고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 다리도 좋아지지만 다리에서 혈전이 이동을 해서 생명에 아주 위협을 주는 이런 쇼크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폐동맥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치료를 해서도 계속 좀 문제가 되시는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이제 여기 다리에서 폐로 가는 길목에 배 쪽에 있거든요. 혈관이 거기에다가 필터라는 걸로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다리에 있는 혈전이 위로 올라가다가 그 체에 걸리면 커다란 혈전은 그 체에 걸려서 더 이상 못 올라오고 나머지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하는 그런 필터를 일시적으로 삽입했다가 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겨울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학회에서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캠페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같이 모으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심부정맥 혈전증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 자꾸 움직여 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도 다리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지영 교수님 그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3번 입원을 했고요. 10년 전에 오른쪽 다리가 팅팅 붓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 혈전이 올라와서 폐를 다 막아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항응고제 혈전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자, 우리 심지영 교수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곳은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특설 무대고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 또 그 가족들, 또 힘이 되는 의료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죠. 자, 무대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가수 재하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설렘 바로 그대 나에게
바뀌게 한 아직은 나만의 비밀 그대라는 한 사람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날 빠져들게 만든 시간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은 고백이 있을 것 같아 난 언제까지나 기다려 그대는 너무 빨라요 날 빠져들게 만든 시간 그대 날 조급하게 만들었죠 한 걸음만 더 내게 다가와줘 그댄 비밀일 수 없기에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눈물 그댄 나를 떠나가는 상상 말없이 떠나가는 건 잡으려고 애를 써봐도 멀어 만지는 그대 꿈들이 깨어나도 힘에 겨운 그대라는 한 사람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보는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언젠가 날 너무나 감동시킬 것 같은 고백이 있을 것 같아 난 언제부턴가 기다려져 그대는 너무 빨라요 날 빠져들게 만든 시간 그대 날 조급하게 만들었죠 한 걸음만 더 내게 다가와줘 그댄 비밀일 수 없기에 그댄 달라요 내게 사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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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현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저희가 얼마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함성을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아주 크게 한번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KBS 라디오 주치의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암 선고를 받고 힘든 투병 기간을 이겨낸 뒤 오늘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방암 환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왜 하늘이 샛노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으면.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암 투병과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암 선고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멘토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암 환자인데 암 환자처럼 안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요 161만 명의 암 생존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3인 가족 시대에 내가 암에 걸리거나 가족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우울할 수도 있고 죽음과 대면했던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2015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곳 세브란스였습니다. 낯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림프 전이가 의심이 되고 2기에서 3기로 보이는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선항암을 할 경우에는 암의 크기를 줄여서 부분적으로 유방을 보존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수술을 먼저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왼쪽 가슴 전체를 다 잘라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요. 그때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 건 암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암이라고? 왜? 왜 나야? 나 아직 젊은데? 나 죽어? 혼자서 너무나 무섭고요.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드라마에서처럼 막 변기 붙잡고 막 웩 토하고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항암을 8회차로 총 16번 주사를 맞았는데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항암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손발톱이 골마서 고름이 차니까 손톱이 들리더라고요. 혼자서는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갔는데 바지는 어떻게 내렸는데 다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 볼 때까지 언니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와서 제 바지를 올려주는데 제가 막 언니한테 화를 냈어요. 바지 하나 똑바로 못 올린다고. 사실은 제가 언니한테 화낸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저한테 화를 낸 거였거든요. 항암을 하면 머리 빠지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해서요. 저는 먼저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요. 어느 날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이제 말리면서 나오는데 흰 수건에 검정 머리카락이 다다다닥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테이프로 제가 머리카락 하나하나 떼는데 테이프를 다시 풀어서 다시 감아야 되는데 손이 골마 있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테이프 한번 제 손 한번 보고 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일상도 안 되는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정말 나 쓸모없는 인간인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요.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야, 나 쓸모없는 인간 아니거든. 세상에 또 사람들한테 제가 막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항암 부작용에도 저는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이건 버티는 거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랑 둘이 사는데요. 평생 밥 한 번 안 해본 언니가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맛이 없어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입안 먹다가 죽을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한테 또 막 화를 냈는데 언니가 제가 또 찾을 게 있어서 언니 방에 들어갔거든요. 저를 살려보겠다고 책상에 또 컴퓨터 안에 암 관련한 논문 또 심리학 책들 한 가득이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걸. 아직도 이 말이 기억나는데요. 네 잘못이 아니야, 막내야. 이 세상에서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말로 또 몸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가 너는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마음을 다시 다 잡고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긍정적이고 명랑한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의 이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격증 덕분에 나와 같은 아픔에 또 힘들어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멘토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행복은 제가 또 보너스로 얻고 있습니다. 또 암 환자들을 위한 제가 유쾌발랄한 팟캐스트 방송 내가 암이라니 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팬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평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 환자에게 재발이나 전이는 항상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행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5월 달에 자궁 내막암으로 한 번 더 여성의 상징인 자궁을 잃었는데요. 이제는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렵지 않고 인생 수업이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당첨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을 텐데요. 암에 걸렸다고 모두 다 불행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투병 중인 많은 환자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언니가 그랬듯이 옆에 계시다면 꼭 안아드리고 싶고요. 또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네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에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사랑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힘들지만 씩씩하고 즐겁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이나 암을 겪고요. 그러고도 당당히 맞서서 암을 이겨내고 또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용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박 PD님, 투병 중인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또 그 가족분들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힘든 거 알기 때문에 힘내라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슬픔이 남아있지 않게 충분히 슬퍼하시고요. 어제보다 한 번 더 웃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주시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아쉬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줄 분 역시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림 씨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첫 곡으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난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당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날 또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제 나도 몰라. 감사합니다. 네, 하림 씨 반갑습니다. 이 마지막 무대인데 하림 씨 연주 노래로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네. 하림 씨 노래 들으면 정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저도 그렇고. 정지원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KBS 라디오 주치 10주년 특집 건강 콘서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라디오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늘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께 모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림 씨 위로 청해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 이충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주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마음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
그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손 올려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지금 울고 있나요? 무얼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손 올려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네, 감사합니다.